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햇볕도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의미 있는 경축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새날을 맞는 기분으로 좀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분석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거의 다 이분의 스타일과 관계되고 성격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바로 잡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60 될 때까지 걸어온 그 성장의 결과가 성격이나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책은 바꿀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고 성격이 달라져야 하고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봉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 칼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전 정권 잘못 청소하는 일 같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쉬운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려고 하다가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논평의 지적에 의하면은 윤핵관을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이 윤핵관으로 몰린 사람들은 지금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니까 정치력이 점점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는 잘 할 수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했다. 오로지 검사만 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어기면 현직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걸고 넘어가는 법치주의자라고 알았다. 그런 사람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글을 찍었다.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 주길 바랐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당선의 시발점이었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지난 5년 동안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부하 노릇하면서 국정원이나 국군까지도 김정은 앞에서 쪽을 못 서게 만든 그런 치욕의 일을,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문재인 정권 5년의 적폐를 수사해달라는 그 희망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이런 지적이죠. 그렇게 그가 당선된 지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 윤석열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여론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검사들 외에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하다. 정당인이나 국회의원처럼 대인 접촉이 많았을 리가 없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주로 범죄자들이었다. 그는 검찰 말고는 조직이 없다. 정치 조직은 다른 조직과 그 근본적 성격과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 정치 조직은 원래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른다. 오히려 기성정치를 경멸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 조직, 즉 정당에 대한 신뢰도 없다. 예로부터 검찰의 주변에서는 정치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감지되곤 했다. 윤 대통령이 경선 초기에 국민의당 입당을 꺼렸던 것도 거의 정당과도 관계가 있고, 오늘날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게끔 된 것도 그 인맥, 난맥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그에게 널리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정보가 있을 리가 없고, 있다 해도 그 폭이 넓을 수 없다. 좀 야박하게 말해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검찰 출신밖에 없거나 그들이 건네주는 청탁성 인사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문 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들 때문에 인사를 풀어나갈 여지가 없다.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368개 중 장이 물러난 곳은 5, 6군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대통령이지 실제로는 문재인 시즌2의 아바타 신세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나 소신이라고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는 많은 사람이 또는 반대자들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 기자들과의 적석문답,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나 접촉 등에서 윤 대통령은 때로 불통으로 비칠 정도로 한번 시작한 것은 잘 후퇴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이겠다. 여기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는 뭐 시장에 간다든지 허름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뽑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을 정리해야 한다. 당 내분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것 하라고 뽑아줬고, 또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즉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대선에서 그를 찍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윤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 사법당국의 심판에 올라있는 불법들을 처리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가로짓고 있는 것이다. 후보 때는 추상 같더니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니 생각이 누그러졌나 아니면 사정이 바뀌었나. 그것이 행여 국회 의석수의 열세와 바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윤 대통령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세력과 협치 운운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인사도 과감히 하기 바란다. 그렇게 머뭇거리며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결말로 갔는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지 않았나. 그가 좌고우면할수록 좌파들은 고삐를 더욱 조여올 것이다. 이미 엊그제 민노총이 그의 한미 동맹과를 물고 나왔다. 정관계에 자리하고 있는 검찰 출신과 학교 동문들은 윤 대통령을 위해 비켜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척근 정치, 주변 정치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정치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척근들이 살신성인할 때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사람이 징계 중인 자기 당 대표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국민은 실체가 없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쪽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은 실체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0% 이상으로 지지하던 국민과 지금 25%만 지지하는 국민,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국민이 5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잘못하면은 10%대로 가니까 그는 국민 여론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 말고 변하지 않는 것 몇 개를 잡아서 거기서 집중하라.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쌓아놓은 적폐라는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대청소해야 될 것 아니냐. 청소부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